자, 삼성전자가 다시 갈 때가 된 이유.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장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소식 오늘 제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또 변동성이 동반되는데요. 자, 이렇게 16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력들의 물량 털기 후 정배열이 다시 나왔지만 고점에서 음봉이 연속으로 좀 나왔었죠? 여러분들 다소 찝찝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장의 특성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오전에 수급이 들어오고 오후에는 버티는 구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똑같은 차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먼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좀 나타냈었는데요. 요 소매 판매 지수가 좀 나왔었죠? 나스닥은 21선에 대한 정을 맞으면서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금융업계에 미칠 위협이 어느 정도는 느껴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LP파이낸셜,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케빈 워시 체제에서 나오는 첫 CPI 발표가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동결을 시킬지,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어떠한 뉘앙스로 동결을 시킬지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다음 주 역시도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기준점을 정해놔야지만이 흔들리는 구간이 와도 버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또는 이때 우리 개미들 정말 흔들림 하나 없이 버텨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왜냐하면 코스피 1등 종목이 하루 만에 7, 8%가 빠지는데 이걸 버텨냈을까요?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의 구간은 이때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5일선 또는 11선, 11선이 안 되면 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한다. 자,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평선들을 모두 중첩을 시킨 다음에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급등이 나오는 캔들보다는 이평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겠죠? 특히 이 5일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야 될 때라고 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도 우리의 기준점, 분할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가? 최근의 소식들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채태원과 젠슨항 미국서 치맥 회동을 했다. HBM 간부를 과시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기사를 보고서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 오히려 우리 삼성전자가 더 강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이번 역시도 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까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2월 11일 오늘 나온 기사. 자, 삼성전자의 DS 부문 기술 책임자 사장이죠. 자, HBM4 성능은 아주 만족스럽다. 기술력의 삼성.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HBM4 고객사 반응은 아주 만족스러웠고, 여기서 말하는 고객사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이 주가적인 측면도 챙겼던 것 같아요. 지금의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는 내년까지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기술 준비 또한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말하는 미래 기술력은 요 HBF죠. 자, 엔비디아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업계 최초 삼성의 HBM4냐? 아니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하이닉스의 HBM3를 유지할 것이냐? 지금 언론에서는 7대3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자,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4 물량을 대량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바로 AMD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AMD한테도 HBM4를 동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업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지켜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디램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분명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장,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는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이 국장이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10일 어제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11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K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요 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시진핑과 관련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또 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자, 게다가 이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냐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지만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상승 파동의 직전에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분 최근에 돌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지켜냈었단 말이에요.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도 이 구간에서 최소한의 반등분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이슈 어제 화요일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분명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K바이오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K바이오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마치 29.74%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가 띄우지도 않고 바로 급등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27, 8%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이와 같은 변동성 오늘 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공포감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보시면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죠. 200만 원에 200만 개면 얼마예요? 2조입니다. 자그마치.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죠. 자, 보시면 벌어서 갚으면 돼, 단 이틀이면 돼,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로 우리 개미들을 꼬셔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홍보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레버리지를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세력들은 더더욱더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대세장 본인들이 올려주는데 개인들이 위에서 팔고 나가면 개인들만 이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걸 완벽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래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일종의 악재 뉴스를 이용한 세력들의 물량 정리, 우리한테 이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곧버스 도입입니다. 3배가 아닌 2배 레버리지로 우리 국내에 도입이 되는 건데요. 지금 상반기 출시를 예상하고 있어요. 당연히 단일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정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원화의 가치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원화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유인시키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삼성전자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응 전략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구간은 대략 요때쯤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한테 분명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맥스입니다. 약 15만 2천 원 선. 여기서 이제 최종 3차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법칙,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5일선 그리고 이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죠. 이 부분을 지금 특히나 잘 활용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좀 겁먹지 마시고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담아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섣부른 매도 여전히 금지라는 거, 이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요일에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상승에 제한이 좀 걸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었죠. 코스피는 5,340포인트, 코스닥은 1,120포인트로 또 버텨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된다라는 이러한 특성, 지금 장의 분명한 특성이라고 저는 봐요. 자, 이제 케빈 워시판 CPI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요거 하나만은 좀 남겨두고 있는데 케빈 FC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인하냐 동결이냐 또 동결이 나오면 어떠한 말을 해가면서 동결을 시킬지 이것만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남은 2월달만큼은 증시가 이제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요소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긴 했었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